교재를 다 꺼내 놓으세요.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지문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이 지문을 선택해 준 이유는 이 지문에는 상당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꽤 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쉬운 구조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한 지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문장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시작이 되면서 접속사 whether이 들어 있습니다. 접속사 whether이 이렇게 들어 있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요렇게 돼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문장 구조가. 자, 일단 이거부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들은 확인합니다. 뭐 점검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 말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닌지는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걸 보면 The air we breathe is cle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명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동사 형용사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요 자리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The Air We Breathe는 미국에서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제목이랑 똑같은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기만 해석을 해보면 요거는 이거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접속사 whether이 있으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깨끗한지 아닌지 이렇게 되죠. 다 합치면 그들은 확인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깨끗한지 이렇게 해석돼요. 밑에 것도 똑같죠. 이것도 역시 and를 중심으로 여기 whether 나왔고 여기 whether 나왔고 the food we eat이죠. 동일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밑에 거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고 건강한지 다 합치면 그들은 확인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깨끗한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고 건강한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 접속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문장이 나와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걸 독해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뒤에 접속사 나오는 이 문장은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가. 그러면 최세현 양 우리는 목적어를 해석할 때 거기다 뭘 붙여요? 을루를 붙여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확인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깨끗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고 건강한지를 을들이 붙어요. 동사 뒤에 문장 자체를 해석했을 때 을들이 붙습니다. 물론 접속사 대시 붙어 있을 땐 뭐뭐라고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목적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를이란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 거 봅시다. 얘는 위에 거랑 비슷하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대시 나오면서 요런 말이 요렇게 딸려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어가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주어가 the water부터 rivers까지가 주어죠. 이건 문장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독해할 수 있으나 실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요 정도 수준밖에.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3형으로 넘어가면 주어가 이런 구조인데 거의 두 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가. 그럴 때에는 주어가 뭐고 어떻게 주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지 그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으면 독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세요. 물입니다. 물. 근데 무슨 물인가요? 나오는 물이에요. out of는 일단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게 밖으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고 그 다음이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렇습니다. come out은 나오다야 나오다. come out은 나오다고 out of lakes and rivers는 호수와 강으로부터야. 그럼 다 합치면 호수와 강으로부터 나온다죠. 근데 그게 water이니까 호수와 강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되는 겁니다. 물은 깨끗하다. 근데 weather이 있으니까 호수와 강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깨끗한지가 되는 거죠. find out은 알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내다. 찾다가 아니에요. 알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무지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찾다 발견하다가 아니야. 정말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데도 꾸준하게 발견하다 찾다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어. 아닙니다. find out은 알아내다예요. 알아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 안성찬 학생 책상 위에 있는 거 학생들 나눠줘야 되는데 없는 학생 그 뒤에 책상에 때 두세요. 남는 거. And if it isn't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들은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요죠. 그 다음에 they make and they test죠. 그들은 그것을 다시 시험해요죠. 시험해요. 왜 시험을 할까요? make sure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뭘 확실히 해두려고? 그것이 안전한가, 우리가 마셔도 안전한가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되게 간단하죠.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어요. 어려운 말이 없는데 뭐 그들은 강하고 가벼운 플라스틱을 또한 만들고 그들은 옷을 위한 재료도 만들고죠. 이 문장 때문에 이 지문을 고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help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혹은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1학년 수준 어법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절대로 목적어 뒤에 동명사 안 나와요. 이게 중학교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어법 문제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목적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나와버립니다. 바로 동사가. 원형으로만 나와야 돼요. 절대로 help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올 땐 투부정사 쓰지 않습니다.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들은 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that이 나왔죠. 자, 최유진 학생, 이 that은 뭘까요? 무슨 관계대명사?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주격. 앞에 있는 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절은 항상 요거한 선행사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을 만든다죠. 그 다음 뭐 제트 비행기를 위해서 연료도 만든대요. 이거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잠깐만요.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어법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어법들이 잔뜩 들어있죠.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총 3줄로 되어 있는데 일반 교과서나 이런 지문에는 한 2줄 정도면 될 수 있는 문장이죠.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 일단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투부정사 쪽을 요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의미 덩어리를 나눠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주어고 동사까지 쭉 가버렸어요. 그 다음 due to가 연결어라서 요렇게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갈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 간다면은 자, 요렇게 가볼까요? 요렇게 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치사구를 요렇게 나눴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만날 때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형용사는 쉽게 말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의 형용사라고 부르고 하나는 일반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보통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혹은 간혹가다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뭐 해서로 해석하면 큰 무리 없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 일반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에 이렇게 보통 독해를 하는 겁니다. 자, sorry는 감정 형용사죠. 그리고 우리는 미안합니다. 유감입니다. 너에게 알려줘서죠. 우리는 너에게 당신에게 알려줘서 유감입니다. 뭐를 알려주는지가 접속사 that 뒤에 여기까지 쭉 나오는 거죠. 지금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뭔지를 봅시다. 오늘의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것을이죠. 오늘의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줘서 유감입니다. 근데 오늘의 공연이 왜 취소됐어요? 웬디 브래넌의 병 때문에죠.
이제 독해기술 수업 때마다 항상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너희는 이미 써있는 문장을 독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덩어리를 나누고 나서 문장과 대화하듯이 독해하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를 해온 학생들은 그렇게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너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체 지문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봐서 이 독해하는 기술이 요령이 조금씩 쌓이면 사실은 아무리 어떤 어려운 문장이어도 독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혹시 그렇게 해본 사람? 집에서 문장 의미 덩어리 나눠가지고 대화하듯이 한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심각하군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봐야지 놈들아. 봐봐. 우리는 미안해요. 왜? 너한테 알려줘서. 뭘 알려줄 건데? 오늘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거. 왜 취소됐어? 웬디 브레넌이 아프기 때문에. 병 때문에. 누군데 그놈이? 주연 역할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 오늘 공연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글의 흐름이 이어지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은 이렇게 독해하면 안 될 독해가 없어요. 독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독해를 시켜보면 어떤 학생들은 못했어요, 어려워요, 잘 몰라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한테 늘 물어보고 싶어요. 문장을 독해하면서 정말 대화를 해봤냐고. 대화를 해보면 어려울 수 없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선생님 집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살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시켜봤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지문.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지문. 어휘는 모르니까 투성이니까 다 알려줬죠. 요거는 요 뜻이고 요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된다. 처음엔 버벅이죠. 잘 모르고.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도 요령만 터득하고 단어만 알면 거의 8, 90%는 자연스럽게 독해를 합니다. 하물며 너희는 고등학생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제발 부탁하는데 문장과 대화를 하면서 독해를 하세요. 제발. 그러면 안 될 독해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을 그런 식으로 독해하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가면 수능 영어를 맞닥뜨려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어만 알면 돼요. 단어만. 의미 덩어리를 나눌 줄 알기 때문에 단어 뜻만 알면서 그 단어랑 대화하면서 문장과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한 덩어리씩 해석을 해나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의미가 내 머릿속에 콕콕 박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해보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지금 오늘이 5차시죠. 거기는 4차시라고 써 있어요. 오늘 나눠진 게 5차시죠. 5번째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했다면 이쯤 되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지문들은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지문보다는 다소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지문을 통해서 의미 덩어리 나누는 연습을 하고 그 의미 덩어리를 하나하나 독해해 나가면서 문장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실제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은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초에 중간고사를 봐요. 중간고사를.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일단 고등학교 영어는요. 지문을 100% 외우지 않으면 일단은 4등급 아래입니다. 무조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지문을 100% 외우지 않으면 4등급 이내가 될 수가 없어요. 영어를 뭐 엄청나게 잘한다. 수능 영어 별 준비 안 하고 봐도 거의 2등급 이내다. 그런 학생이 아닌 이상 지문을 외우지 않으면 4등급 이내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지문을 철저히 외운 상태에서 어휘를 거의 다 알고 있다. 그 모의고사 시험범위에 나와 있는 어휘를 사전을 찾지 않아도 그 뜻을 난 거의 다 안다. 그러면 3등급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보기에 또 모르는 어휘들이 나오거든요. 그 어휘까지 나는 저 거의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2등급이 나와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법을 나는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쓰여 있을 때 이게 저게 틀렸고 뭘 쓸 때는 요렇게 저렇게 써야 돼. 그거까지 다 알고 있으면 1등급이 나오죠. 전제는 이겁니다. 지문을 다 외워놓지 않으면
절대 3등급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지문을 외울 겁니까? 학생들한테 늘 시키지만 지문을 엉터리로 외워요, 다들. 문장과 대화를 하면서 외워야 오래 갑니다, 이게. 한 번, 한 두 번만 외워두면 이제 다 알죠.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문을 외운다는 건 전체 글의 흐름을 내 머릿속에 차곡히 저장하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단어 외우는 건 왜? 시험엔 지문을 살짝살짝 바꿔서 내니까. 계속 봅시다, 이제. 자,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알겠지만 얘가 동사입니다. 서술어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에 해당합니다. 주어. 주어 핵심 알맹이는 얘입니다. those란 말이 나오면 정혁은 학생 저 프린트물 가져가야 됩니다. those라는 말 우리 고등학생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불특정 다수라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 그래서 독해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들.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 사람들인데 뒤에 wish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wishing을 김세현 학생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계속 하는 겁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크게. 현재 분사죠. 명사 뒤에 현재 분사가 나올 때 안성찬 학생 이 현재 분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을 하세요. 네. 장준혁 학생 뭐라고 그랬어요? 심수진 학생, 최유진 학생, 정효근 학생, 편두현 학생. 알겠어요? 내가 계속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명사 뒤에 현재 분사 나오면 뭐다라는 거 변형시키는 걸 계속 훈련을 시켰죠. 뭡니까?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들어있다고 그랬지. 이게. 그러면 wishing을 두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최소연 학생. 뭐가 될까요? 네. 보통 who를 써요. those가 나오면 who wish가 되는 거죠. who wish.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에서. 사람들이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티켓을 교환하기 바라는 사람들이죠. 티켓을 교환하기 바라는 사람들. 무슨 티켓? 또 다른 일정의 공연을 위한 티켓. 정리하면 또 다른 일정 공연을 위한 티켓으로 교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두 손은 그렇게 하답니다.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매표소에서. 그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이번에는 요렇게 나와 있고 요렇게 요렇게 이거죠. 환불을 요구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우편을 통해서 혹은 우리 사무실에 전화함으로써. 바이동명사는 뭐뭐함으로써로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근데 전화를 해요?
근무 시간 동안에. 근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되죠. profoundly가 최소연 학생 뭔 뜻이에요? 박규빈 학생 뭔 뜻이에요? 안성철 학생 profoundly가 뭔 뜻이에요? 안성철 학생 뭔 뜻이에요? 네. 이 뜻을 만약에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칩시다. 장준영 학생 profoundly가 뭔 뜻이에요? 찾아봤어요 혹시? 심수진 학생 찾아봤어요? 김세현 학생 찾아봤어요? 네. 이걸 모른다고 치세요. 자, 우리는 당신의 불편함에 대해 유감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죠. 얼만큼? 깊이, 엄청나게, 겁나게. 그런 뜻이죠. 단어를 모를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부사의 단어 뜻을 모를 때 잘 기억하세요. 부사는 주로 ly로 끝나죠. 부사가 부정어일 때 부정적인 의미의 부사가 있어요. 뭐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게 아니라 부사가 부정어가 아니면 사실은 부사는 몰라도 됩니다. 독해할 때 부사를 몰라. 시험 때 얘기하는 겁니다. 부사가 근데 사실 부정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죠. 요거 알면 돼요. 언이 붙어 있다거나 인이 붙어 있다거나 임이 붙어 있다거나 요런 거 붙어 있으면 많은 경우에 부정입니다. 부정, 낫의 뜻이에요. 낫. 전부는 아니고 많이 그래요. 많이. 부사가 부정어가 아니면 해석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가 나중에 시험 볼 때 ly 딱 자리가 부사 자리야. 근데 모르겠어. 근데 딱 보니까 부정어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제끼세요. 이거 몰라가지고 한숨 쉬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그리고 몇 차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중학교처럼 100점이죠. 100점. 학교들이 다 객관식 65점, 서술형 35점 이렇게 매깁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1학년 학생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0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감히 부탁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중학교 때도 100점 맞은 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시험을 볼 때 만약에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요. 한 3문제 정도를 내가 모르겠어요. 진짜. 나머지는 어찌 내가 봐도 맞은 것 같은데 시험 볼 때 잘 들으세요. 3문제 정도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각 고등학교는 시험지마다 점수가 써 있어요. 그러면 더 하세요. 보통 3문제 정도면 한 12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들 곧 시험 봅니다. 마음을 확 비우고 나의 영어 점수는 88점이 만점이다. 이 3문제는 나 시험지에는 없다. 나는 88점이 만점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88점만 맞으면 2등급이야. 2등급. 물론 제1구 같은 경우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98점이 2등급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게 기말고사로 넘어가고 기말 때는 92점으로 2등급이 떨어지고 2학기 중간 때는 90 그리고 2학기 기말 때는 89까지 2등급이 주저앉았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근데 운양고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운양고는 88점이면 이제 2등급 턱걸이가 될 수 있어요. 2등급 턱걸이. 운 안 좋으면 3등급 나오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사전을 찾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전 없이 첫 번째로 의미 덩어리를 나누면서 독해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밑줄 치세요. 밑줄. 의미 덩어리 나누면서 독해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 밑줄 치시고 쭉 읽어본 다음에 답을 고르세요. 절대 모르는 단어 찾으면 안 됩니다. 왜? 해석하지 말라니까? 쓰지 말라고. 아니,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해석은 해봐야겠지. 마음속으로. 쓰지는 마요, 해석을. 다시 말합니다. 모르는 단어 밑줄 치고 의미 덩어리 나누면서 그냥 쭉 읽고 문제 푸세요. 혹시 깜빡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독해 기술 수업은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빠르면 고등학생 시험 대비 특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독해 기술 수업은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그 시험 고등학생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빨리 하세요.
문제를 푼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답을 골랐어요. 준이 어제 불 좀 꺼줄래? 희한하게도. 그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해가 엉망으로 됐다는 뜻이죠. 그 답을 고른 학생들은. 절대로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친 단어들 있죠? 그거 사전 찾고 독해를 쓰세요. 돌아가면서 시킬 겁니다. 독해를 직접 해보세요. 독해를 하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손을 드세요. 내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장의 의미 덩어리와 대화를 하듯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나가야 됩니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시킬 건데. 평소에 의미 덩어리랑 대화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좀 해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최유진 학생 독해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크게 뭐 어려운 구조는 없죠. 최근에 300명의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물리 수업을 가졌다. 그러니까 물리 수업을 배웠다겠죠. 놀이공원에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정혁은 학생.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웠진 않은데. 그 다음 편도현 학생. 다시 한번 뒷부분. 네가 쓴 걸 읽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의미덩어리 좀 나눠볼까요? 요게 지금 주어 동사를 한 덩어리로 나눴죠? 왜? 접속사가 나와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요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치사 구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를 겁나게 잘하는 게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잘하면 좋겠다지. 잘하면 좋겠다. 영어를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든지 영어를 잘해야 내가 산다라든지 이런 게 없죠.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과목들이 다 그렇죠. 점수를 어느 정도 이상 받아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못 받으면 나는 죽어. 이런 게 없죠. 이제 이것을 희화화시킨 게 그 일본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본 적 있어요? 봤어요? 비교적 오래전 영화인데 고등학생들을 한 섬에다 풀어놔요. 그래서 다 죽여야 돼. 그 영화 뭐지? 마킹제이 나오는 영화인데. 어? 헝거게임. 헝거게임 같은 거죠. 헝거게임 같은 거. 고등학생들이 섬에서 서로 죽여요 다.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그 영화는 겉으로는 겁나 잔인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일본이 우리랑 비슷해요. 성적에 의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성적이 좋은 애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를 받고 못한 애들은 좀 소외되는 그걸 비꼬기 위해서 쓴 소설이었어. 그게 원래는. 그걸 영어로 만드는 거죠. 그것은 옳지는 않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인정해주고 못하면은 무시하고 그 자체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포함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몸에. 여러분들 몸에. 삶의 습관이. 안타까운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학교 성적이 안 좋아도 뭐 나는 그것이 하늘이 무너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은 여러분이 인서울대학을 못 가고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못 가서 지방으로 대학을 간다? 너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은 그 사람 나름의 성공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방대를 가게 되는 거의 90%의 학생들은 지방에 가서도 별 볼 일 없이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남학생들은 대학교 거의 1년이나 한 학기 마치고 군대를 가기 때문에 지방대 다니는 학생들의 99% 정도의 학생은
그 1년을 거의 술 마시며 노느라고 다 시간을 보내죠. 여학생들은 어때요? 그 시간을 클럽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죠. 클럽도 남친 사귀고.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은 전혀 다르게 살아요. 전혀 다르게. 그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서연고 다니는 애들이 인생에서 훌륭한 애들이고 나머지는 패배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성적이 열심히 했지만 안 나올 수 있죠. 괜찮습니다. 지방대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적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척만 하지. 적당히 하는 척만 하지. 선생님 집에는 고3 학생이 있어요.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자사고입니다. 새벽 2시 전에 잘 수가 없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새벽 4시에 자요. 그리고 하루에 거의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보통 집에서 2시, 3시, 4시에 자죠. 다른 건 너희는 노느라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게임하느라고 그때 자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는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지방대 가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탑이 되면 되니까. 그런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어디를 봐도 달라요. 요새 한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2명의 학생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공사장 막노동을 해서 2딸을 키웠어요. 내가 고등학생들은 단톡방에 다 올려줬는데 읽은 학생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 겨우겨우. 학원은 꿈에도 못 갔어요. 오로지 혼자 공부했어요. 오로지.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갔죠. 오로지 혼자 공부했어요. 참고서 같은 것도 거의 없었어요.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원을 못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니까 몇 등 했어요? 짐작이.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 다른 애들 다 학원 다니고 막 그래. 얘는 못 다녔으니까.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 전교 2등을 하죠.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얘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 근데 언니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 대학교는 보내주겠다. 그래서 참고서 살 돈을 줘요, 언니가. 그래서 이 학생이 올해 2020년도에 수능 시험에 딱 2개 틀려가지고 연세대 의대 정시 합격했어요. 또 하나의 학생은 누구냐면 고려대학교랑 경북대학교에 합격한 아이야. 경북대학교는 전액장학금, 고려대는 아니고 합격만 한 거고. 이 아이는 경북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한 달에 4인 가족인데 100만 원을 갖고 산대. 100만 원이니 4인 가족의 100만 원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모를 거야. 4인 가족이 100만 원이면 일단 고기를 거의 먹을 수가 없어요. 밥에 김치만 먹으면 감사한 거야. 그 정도 수준이야. 걔는 근데 고대를 못 가고 할 수 없이 지방대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는 다르죠. 인서울을 못했더라도. 성적이 안 좋아서 지방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절대 허투루 넘기지 말아요. 단 하나를 하더라도 죽을 각오로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자, 보겠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은 결정했어요. 뭐를 결정했어요? Thrill Ride는 그 짜릿한 놀이기구를 말하죠. 짜릿한 놀이기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무슨 역할? 살아있는 물리학 수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다음 최세현 학생. 그러면 그 놀이동산은 문 닫아요. 롤러코스터에 타가지고 좌석 밖으로 날아가다니 마. 왓썸맨의 경주에 있는 드라켄이라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난 그거 보고서 우리나라에 90도로 꺾이는 놀이기구가 있던데 경주에. 깜짝 놀랐어요. 자, 의미덩어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쭉 한 덩어리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learn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그 다음 의문사가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죠. 학생들이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예를 들어서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최유진 학생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정효근 학생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허허 이놈들 봐라 이거. 편도현 학생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고 늘 얘기하는 거잖아. 그들은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뭐를?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는가를. 왜? Keep A from B. 심수진 학생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 김세현 학생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안승철 학생, 장준영 학생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이것도 내가 몇 번을 너희들한테 단어 쭉 정리해주고 쓰게 시키는 거야. 전혀 지금 뇌에 저장이 안 돼 있잖아. 너희들 머릿속에. 단기 기억에서 듣고 다 소멸되는 거지. 장기 기억으로 안 가는 거지 지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너희보다 영어를 월등히 잘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장기 기억에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너희들은 단기 기억에서 그냥 배우고 다 지워버리는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많은 것을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탑, 프리벤트, A from B. A는 목적어고 B는 주로 동명사라고 그랬죠. 해석은 A가 B 하는 걸 막다. 사람이 날아가는 걸 막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를. 자리로부터. 무슨 말인지 알죠? 롤러코스터 탈 때 거기 안전벨트 매고 어깨 거리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다 날아가. 다 날아가. 그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자리로부터 사람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죠. 롤러코스터 탈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원심력, 구심력 이 얘기를 가지고 이 개정교과서 지금 너희들이 하기 이전 선배들은 제1고는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이걸. 롤러코스터를 예를 들어서 원심력, 구심력을 영어 지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물리학 한국말로 배울 때도 이해 안 되는 걸 영어로 배워가지고 죽으려고 했죠. 너희는 교과서 뭐죠? 이번에?
영어 교과서. 이게 뭐야?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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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교육? 그러면은 아마 교과서가 바뀌었을 거야. 작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작년에 1학년들은 그 추력, 학력, 또 추력, 학력, 부력, 아니 양력 이걸 배웠어요 영어로. 죽으려고 그랬지 애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영어로 배워야 되니까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주 힘들어가지고. 근데 교과서 바뀌었어요 이번에. 다행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박교빈 학생. 어? 김세현 학생. 모르겠다고 고개 흔들 일이 아니야. 너희는 모르면 얘들은 중학생이니까 괜찮지만 너희는 그럴 때가 아닌데? 심수진 학생? 마음대로 하세요. 자, 보세요. 모든 학생들은 A 했어요. 그쵸? 물리학을 배우는데 A 했어요. 그 다음에 컴마 위치죠. 안성찬 학생.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뭐예? 어? 크게.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죠. 컴마 치고 나오면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동사니까 그것은이죠. 그리고 그것은 종종 B한 과목입니다. 교실에서 이거죠. 그 다음 안성찬 학생이 해석해봐요. 그러면 장준혁 학생이 해봐요. 네. 자, 보세요. 이 선생님은 보상받을 가치가 있죠. 무슨 보상입니까? 그런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서. 어떤 방법이에요? 과학 수업이 매력적이게 만든 방법이죠.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이 물리학을 배우는데 거기 보면은 겁먹었다, 성실했다, 지루했다, 관심이 있었다죠. 5번을 고르면 물리학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종종 교실에서 인기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묻겠습니다. 아까 5번을 고른 학생들. 물리학 좋아해요? 과학 좋아해요? 물리학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인기 있는 과목이라고 적어요, 이걸? 물리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한 교실에 전 학년에 330명 학생 중에 10명이 안 됩니다. 물리학,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전교에 손가락 안에 꼽혀요. 대부분 애들이 다 싫어하죠. 그걸 전공으로 꿈꾸는 아이, 극소수의 아이를 제외하고는. 근데 사실 물리학과 화학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물리학과 화학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 바탕을 만듭니다. 전혀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보면은 볼펜 돌리다가 자꾸 떨어뜨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물리학의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의 이야기. 너희가 밤늦게까지 공부 안 하고 딴짓하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게임하다가 하품이 나와요. 그건 생물학 이야기죠. 생물학 이야기. 과학 이야기는 우리 삶의 기본 바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과학은 지루한 과목이죠. 지루한 과목. 근데 그 지루한 과목을 학생들이 성실하게 배우죠. 롤러코스터 타면서. 답은 3번이죠. 3번. 자, 의미 덩어리 나누고 모르는 단어 밑줄 치지도 마세요. 의미 덩어리만 나누고 얼른 답 고르세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얼른 하고 마칩시다. 동물은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동물들은 개미와 같은 어떤 동물들은 냄새를 사용합니다. 다른 개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저기에 음식이 있어. 벌들. 또 다른 형태의 곤충인 벌들은 시력을 가지고 혹은 장면,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의사소통합니다. 그들은 한 종류의 춤을 합니다니까 춤을 춥니다죠. 이것은 벌들이 이 팔자 모양으로 춤추는 것은 과학 시간에 중학교 때 배우나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벌들이 팔자 모양의 춤을 춰서 다른 벌들에게 그 먹이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꽃의 위치를 많은 포유류들, 코끼리와 돌고래 같은 많은 포유류들은 소리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흑동고래는 다른 고래를 들을 수 있어요. 1200km 멀리 떨어져 있는. 되게 쉬운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고른 것처럼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을 끝으로 이제 독해 기술 수업은 없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